강원도 내 수련병원에 80%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후보군 추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 상당수는 아직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이르면 2028년 조성됩니다. 강릉시가 간극을 메우기 위해 분양이 완료된 강릉과학산업단지를 확장합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강원도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이어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눈이,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모레까지 산간에 최고 70cm 넘게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모레까지 강원 산간은 30에서 50cm, 많은 곳은 70cm 이상 폭설이 내리겠고 동해안도 20에서 40, 많은 곳은 50cm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비가 내리면 2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향로봉 11.7cm, 삽당령 8.7, 대관령 7.2cm 등이고 고성 간성에도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강원도 전공의의 80%가 넘는 31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술 보조부터 응급실 당직까지 사실상 대학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현장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2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아 교수 1명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추락사고 응급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춘천 남면 주택에서 60대 환자가 추락해 머리를 다쳤지만 춘천이 아닌 원주 세브란스로 이송됐습니다. 일반 진료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진을 예약하러 왔다가 4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환자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이건 좀 지연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직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즉시로 안 되면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증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약이라도 그냥 약국에서 타가지고 가야죠. 약은 먹어야지. 강원도에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은 9곳. 385명의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와 수술을 전문의인 교수 인력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보조와 검진, 입원 환자 관리 대부분이 전공의의 몫입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검진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이제 불편할 수가 있다. 예약대로 정상으로 안 될 수도 있대.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30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전공의들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의료원, 국군병원 위주로 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환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현역 컷오프를 통한 후보군 추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3명의 강원도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경선을 속속 시작하지만 춘천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 명단이 속속 발표되면서 좌불안석인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수 후보도 경선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3명입니다. 4선의 강릉 권성동, 춘천 철원 화천 양구울 3선 한기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재선 이양수 의원입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3개 선거구 후보도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늦어지는데 더 늦추는 것이 선거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원주 갑과 강릉에서 첫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원주 갑에서는 여준성, 원창목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강릉에서는 김중남 배선식 예비후보가 대상인데 결과는 모든 경선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한호연 후보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장승호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대결합니다. 이제 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의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최종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선거구는 단 2곳입니다. 원주을의 송기현과 김한섭, 홍천 횡성 영월평창의 허피롱 유상범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6개 선거구 대진표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기와 맞물려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를 15만 제곱미터가량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됐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구정면에 들어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그때까지 강릉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6년 조성 계획이 나온 뒤 7년 만인 2003년 착공해 2006년 완공됐습니다. 규모는 강릉시 대전동과 사천면 일대 160만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조성 초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지만 2020년 단지 내 모든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쯤 구정면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마련되기까지 추가 수요에 대비해 강릉시가 과학산업단지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천면 덕실리 일대 15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산업용지 16필지 등 모두 18필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 수요는 있습니다만 시가 제공할 만한 산업용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계획 중인 28만 평 국가 천연물 산단 이전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92%가량 마쳤고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나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량이 지금 경포천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또 추가를 하면은 그 물량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 작은 도로가 하천이.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5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변경 신청을 한 뒤 이르면 7, 8월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 수준이었는데 민원 서비스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성과 서비스 체계에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던 동해시와 고성군, 화천군은 1년 만에 2단계 올랐습니다. 낙제점을 받았던 동해시는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관련 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업, 전문 강사 교육 등을 시행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년 전 최하 등급이었던 강원도 교육청과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등도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반면 속초시는 2단계, 정선군은 한 단계 하락해 최하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원시 노후화돼가지고 협소해서 종합적인 허가 파트 분야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점수가 좀 좋은데 지금 장소 협소가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좀. 이처럼 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가 최하 등급을 오르내리면서 여전히 강원도의 민원 서비스는 낙제점입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철원군만 유일하게 상위 2번째 나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중간 이하 등급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2년 연속 다등급이었고 도교육청은
최하에서 한 단계 오르긴 했지만 낮은 수준인 라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실시됐습니다. 기관장이 이제 관심이 많은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평가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잘하는 기관들은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는 발표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지자체와 기관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조차 최하 수준을 기록했던 도내 기관 지자체들이 민원 서비스마저 낙제 점수를 받아 인구 유출을 걱정하기 전에 청렴도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1도 1국립대를 표방하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지정 계획이 공고된 가운데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지정을 위한 셈법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1도 1국립대를 내세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원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 3월 목표로 학교 통합에 속도가 붙게 되며 춘천과 강릉, 원주, 삼척 등 4개 캠퍼스별 특성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컬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등을 1도 1국립대 통합 방안에 담아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하고 나름대로 그 캠퍼스별로 자율권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춘천, 강릉, 삼척, 원주 모두 그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올해는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글로컬 대학 30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공동으로 글로컬 대학 30에 도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각각 교원 양성대학과 전문대학이라 교육과정이 매우 다르고 규모와 캠퍼스 간 거리를 볼 때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강원도 국공립대학이 1도 1국립대가 되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춘천교대의 경우 강원대와 직접 통합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220억 원을 교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립대 역시 장기적으로 1도 1국립대 통합안에 공동으로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뭔가 이제 결정들이 돼야지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든 간에 결정이 돼야지 이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그리고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유형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고 올해는 통합보다 한층 완화된 연합 형태도 교육부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대학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민선 8기 2000년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가 삼척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전 삼척에서 열린 제3차 정례회에서는 삼척 도계 원덕 구간 지방도 416호선의 노선 변경과 도로 확장 건의를 비롯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임대 면적 확대 등 모두 8건의 시군 주요 안건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 제57회 단종문화제 등 모두 3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정부의 보육과 교육 통합 추진 방침에 맞춰 올해 유초등 교육과 유보 통합 담당을 신설하고 영유아 보육 업무의 순차적 이관에 나섭니다. 상반기에는 보육 업무 분석과 확정, 조직 점검 등에 나서고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시스템과 문서 이관, 조직 개편 등의 순차적 이관을 추진합니다.
또 4월까지 시군으로 찾아가는 보육 업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에 이관 대상 보육 업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새학기부터 8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행하려 한다며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기존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길 것이고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도 교사들이 진행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희망자를 수용할 만한 교실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공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속초시와 원주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10월 속초시립박물관에서 대형 산불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난 유형을 선정해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전 같은 훈련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원주시도 재난대응훈련 역량 강화로 역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강릉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연중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노인복지시설 162곳과 장애인 복지시설 28곳, 아동복지시설 27곳 등 모두 33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종사자 관리 실태, 재무와 회계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